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에선 야권발 정계 개편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소심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꼭 5년입니다. 침몰 원인과 증거 조작 의혹 등 밝혀야 할 과제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주전들이 이탈한 기아 타이거즈가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연승을 달리며 중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지역 경제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내년 총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 또 핵심 이슈는 뭐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텃밭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수성을 노리는 야당의 경쟁 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에 밀려 참패를 당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단지 한 석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했던 앞선 두 번의 총선과 비교하면 정반대가 된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총선까지 유지된다면 텃밭 탈환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회라는 지방 권력을 장악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엘리트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지역의 인물난 속에 민주당이 야권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할 만한 더 나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3지대론을 앞세운 야권발 정계 개편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민주당에겐 좋을 게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도 중대 변수여서 민주당과 비민주 간의 텃밭 경쟁은 현재로선 민주당 우위를 점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 성향, 쉽게 말해서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어느 쪽에 지지를 몰아주게 될까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호남은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적폐청산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조사에서 75%에 달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53%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도 92%에서 72%로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구도로 압축되는 호남의 선거 구도에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지지율 변화는 총선 결과와도 직결됩니다. 지지율의 핵심 변수는 민생 경제와 개혁.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성과를 낸다면 민주당이 순풍을 달겠지만 실패한다면 심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로 이어졌던 20대 총선, 열린 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17대 총선, 민주당이 참패했던 역대 선거에 비춰보면 바람이 불 때는 아마도 태풍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내일이면 꼭 5년입니다. 그동안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문들 가운데 가장 큰 의문은 왜 침몰했냐는 겁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무트로 옮기고 모형 실험도 했지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결정된 뒤 특별법에 의해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선공학자들과 해양 전문 법조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양에 이어 누워있던 선체를 바로 세우고 선체 조사와 모형 실험 등을 진행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끝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민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뉜 두 가지 결론의 가장 큰 차이는 외력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김창준 위원장 등 3명의 위원이 주장한 내인설이 나쁜 보건성과 부실한 화물 고박, 방향타 조절 장치의 고장 등으로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열린 안을 주장하는 3명은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적 요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 핀 안정기가 최대 작동 각도를 초과해 돌아가 있던 점과 외판의 변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조위의 내인설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선조위에서 있었던 열린 안이야말로 선조위 활동의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제를 이어받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외력의 가능성이 제기된 핀 안정기가 침몰 당시 해저면에 닿는 힘에 의해 변형됐을 가능성도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2기 특조위는 참사의 순간을 기록한 세월호의 영상 저장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치를 건져 올릴 때부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해군의 수거 영상, 오른쪽은 검찰이 확보한 영상 저장 장치입니다. 해군 영상 속 장치에는 손잡이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는데 검찰에 제출된 DVR에는 고무 패킹이 붙어 있습니다. DVR 잠금 장치 열쇠 구멍 방향도 다릅니다. 세월호 CCTV 녹화 장치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보였던 그 DVR과 검찰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세월호 DVR은 서로 다른 물건이다. 지난 2014년 6월 영상 저장 장치가 건져 올려졌을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인 DVR을 사고 2개월 뒤에야 회수한 것은 수사 기본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세월호 DVR은 마대자루에 담겨 바지선 한쪽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DVR을 건져 올린 뒤 이틀이 지나서야 부식 방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것을 인양하였을 때 특별한 이런 봉인 조치라든지 혹은 부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원된 영상 저장 장치에는 8시 46분 이후 상황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가 남지 않은 겁니다. 관련하셨던 분들, 관계하셨던 분들 중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좀 벗는다는 각오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잇따라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중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백업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으로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이 짙어가던 9회 투아웃 상황. 대타로 나선 한승택 선수가 경기를 뒤집는 만루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한승택의 그랜드 슬램! 전날 12회 연장 열투를 치른 뒤라 경기를 내주면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팀을 구해낸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한승택 선수는 일요일 경기에서도 귀중한 동점 홈런을 터뜨렸고, 이창진 선수는 데뷔 6년 만에 터진 첫 홈런으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절실하게 준비 열심히 했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건희 선수는 977일 만에 선발승을 따냈고, 군복무까지 마친 계절 출신의 늦가기 신인 양승철 선수는 프로 데뷔 첫 경기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1.5군으로 평가받는 기아지만 백업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지난주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리그 1, 2위 팀인 NC와 SK를 상대로 3승 1무 1패, 팀 순위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유쾌한 반란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는 이번 주 롯데와 두산을 상대하며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호남에 뿌리를 둔 기업이 쇠락하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그룹은 이사회를 거쳐 아시아나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구 계획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제출했습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호는 핵심 계열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고 나면 금호그룹에는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만 남게 되고 자산 규모는 11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60% 이상 축소돼 재계 25위 대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 영향이 컸고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상실감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상징성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금호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역 인재 등용의 길이 좁아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경영의 그 틀을 벗어나서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946년 광주 택시를 시작으로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경영진의 이딴 실책으로 회사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한 노래방 건물 비상구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이 나면 탈출구로 쓰라고 만든 비상구인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오히려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방 건물 2층의 외벽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39살 박모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박 씨는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방에서 나갔는데 화장실과 비상구로 착각해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화장실 문인 줄 알고 비상구 문을 열었고 3m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나간 것은 룸에서 한 이야기고요. 네. 저희들이 그 업장 내 CCTV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그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엔 충북 청주에서도 노래방 2층 비상구에서 남성 5명이 떨어져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비상구 추락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관련법이 개정돼 비상구가 열렸을 때 추락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벨과 추락을 막아주는 로프, 경고 스티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업소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돼 이 같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금 표지하고 거기에 시건만 돼 있었고 지금 경보음 장치라는 이런 로프라는 이런 부분들은 2019년 12월 25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이 같은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떨어진 사고는 전국적으로 6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반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순 전남대병원 교수가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피해자 조사와 함께 증거물 감정 의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10일 해당 교수를 파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입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해 300m를 도망가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습니다. 광주 전남 변호사들이 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변호사 103명은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은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40대 여성이자 지방대 출신으로 다양성의 상징인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재판에만 전념한 이 후보자가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자격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라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교육청 감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유치원 5곳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0개 유치원을 감사해 사기 등의 정황이 드러난 유치원 10곳과 감사를 거부한 11곳 등 모두 21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조안나 까리뇨를, 특별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의 디알리타 합창단을 선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조안나 까리뇨는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버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필리핀 독재정부에 맞서 원주민의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 등 민중투쟁 활동을 해왔다며 인권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별상에 선정된 디알리타 합창단은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피해 여성 등이 만든 단체로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른 피해자를 지원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16번째 소방서인 장성 소방서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에서 소방공무원 100여 명과 2개의 안전센터 등을 갖춘 장성소방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장성 지역은 담양소방서 관할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이 다소 늦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민선 7기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에 지역 택시업계가 동참했습니다. 광주시와 택시업계 노사는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한 노사 상생 분위기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광주본부 12개 지부와 광주 지역 택시노조 21개 분회 등 총 33개 노사 대표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은행이 6억 원의 광주 상생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구매를 통해 광주은행은 임직원 복지 포인트 5억 원과 개별 구매 1억 원 등을 매입했습니다.